엄마, 여기 좋은 데라니까. 월 300이나 한다고요. 나 안 가. 엄마,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실 수가 없잖아요. 나 그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6개월 뒤에 내가 스스로 걸어 나왔어요. 걔네가 데리러 온 게 아니라, 그리고 통장은 내가 쥐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혹시 처음 오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계속 가져올게요. 그리고 듣고 계시는 지역이 어딘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남편이 먼저 갔어요. 4년 전 자식들이 걱정했어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요?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전 괜찮았어요. 사실 처음으로 내 시간이 생긴 것 같았어요. 결혼하고 50년 동안 내 시간이 없었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저녁엔 또 밥 짓고 남편 아프면 병원 따라다니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손자 봐주고 나를 위해 쓴 돈이 얼마나 될까? 나를 위해 쓴 시간이 얼마나 될까?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이제 좀 쉬어야지 했는데 몸이 말썽이지 뭐예요.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그러니 계단도 무서워졌어요. 자다가 화장실 가는 것도 일이 됐어요. 그것뿐 아니라 어지럼증도 오더라고요. 깜박깜박하는 것도 심해져서 냄비 불 끄는 걸 2번, 3번 확인했어요. 나이 드는 거지 뭐. 그렇게 넘겼어요. 근데 그날 새벽은 달랐어요. 4월 초였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딱 한 발 내딛자마자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하필 핸드폰이 방에 있었어요. 화장실 문까지 한 발자국도 안 됐는데 그 한 발자국을 갈 수가 없었어요. 타일이 차가웠어요. 새벽이라 더 차가웠어요. 창문 너머로 하늘이 서서히 밝아졌어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이렇게 가는 건가? 해가 뜰 때쯤 아랫집에서 119를 불렀대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고관절 골절이라고. 노인한테 가장 위험한 골절이라고.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에 뼈가 약해져서 남성보다 3배나 더 잘 다친다고. 잘못하면 그게 마지막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직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수술 후 자식들이 모였어요. 아들, 딸, 며느리. 어머니, 요양병원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24시간 돌봐주잖아요. 처음 말 꺼낸 게 며느리였어요.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봤어요. 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각자 살기 바쁘고 집에서 모시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도.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해요? 싫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웃었어요. 그래. 그럼 거기 가볼게. 며느리가 짐을 싸줬어요. 깔끔하게 필요한 것들로요. 요양병원 시설이 깨끗했어요. 냄새도 없었고 직원들도 웃었어요. 병원 앞 벚나무에 꽃이 만발했어요. 괜찮은 데네. 근데 어르신들 얼굴이 생기가 없었어요. 다들 그냥 앉아 계셨어요. TV를 보는 건지, 그냥 켜놓은 건지. 가족들이 집 놓고 나갔어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305 어르신,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305호. 6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는데 처음으로 이름이 사라졌어요. 아침 6시에 불이 켜졌어요. 혈압 재고,
약 받고, 밥 먹고,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한 번, 15분, 그게 전부였어요.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화장실이 급했거든요. 30분이 지났어요. 기다리세요. 그 한마디 하고 가버렸어요. 평생 남 수발을 들었는데, 이제 내가 수발받는 처지가 됐어요. 그게 편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밥이 나왔어요. 평생 밥 지어온 내가 남이 차린 밥을 먹어야 했어요. 맛이 없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뭐가 됐나 싶어서 눈물이 났어요. 4월.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왔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주말마다 왔어요. 딸도 왔어요. 과일 잔뜩 사가지고. 엄마, 밥은 맛있어? 잠은 잘 자? 불편한 거 없어? 저는 그때 행복했어요. 이게 복인가 싶었어요. 5월. 아들이 격주로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 요즘 바빠서. 이해하지? 이해했어요. 딸은 한 달에 한 번, 올 때마다 죄송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6월, 장마가 시작됐어요. 창문에 빗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왔어요. 혼자. 와이프가 요즘 좀 바빠서요. 엄마 잘 지내셨어요? 하고 과자 봉지 하나 탁자에 놓고 핸드폰 보다가 30분 만에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오래 봤어요.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7월, 며느리가 혼자 왔어요. 아들 없이 며느리 혼자. 과일도 사오고 속옷도 사오고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근데 그게 더 서러웠어요. 아들은 왜 안 왔을까? 며느리만 혼자 보낸 거야?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잘해줬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밤에 제일 많이 울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며느리한테 맡겼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8월, 추석 연휴가 됐어요. 다들 오겠지 싶었어요. 아들 가족이 왔어요. 딸 가족도 왔어요. 1시간 있다 갔어요. 엄마, 우리 애들이 기다려서.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밥 먹고 웃고 떠들던 그 집에서 내가 없었어요. 그날 밤이 6개월 중에 제일 길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왔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혹시 집이랑 통장 관리를 우리가 도와드릴까?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날 밤에 생각했어요. 내 자식이 나를 보러 온 건지, 내 재산을 보러 온 건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안 났어요. 오히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정신 차리자. 옆방 할머니가 계셨어요. 봄에 저보다 먼저 오신 분, 처음엔 말씀도 잘 하시고, 손자 자랑도 하시고, 웃기도 하셨어요. 저한테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묻기도 하시던 분이 여름이 되면서 말씀이 없어지셨어요. 그냥 누워 계셨어요. 눈은 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시는 것 같았어요. 가족 면회가 끊겼대요. 그분이 창가에 혼자 앉아서 바깥을 보실 때 저는 차마 눈을 못 마주쳤어요.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새벽에 또 빈 침대가 생겼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니 그 방 시트가 새 걸로 갈려 있었어요. 저녁엔 새로운 어르신이 들어오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한 3개월쯤 됐을 때 저도 포기할 뻔했어요.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관절이 욱신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역시 안 되는 건가. 그날 침대에 누워서 그냥 울었어요.
그냥 여기서 살자. 포기하자.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그날 창문 밖을 봤더니 나무잎이 조금씩 물들기 시작했어요. 봄에 들어왔는데 벌써 가을이 오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계절을 또 보내는 건가? 그 순간 화가 났어요. 무서워서 나는 화가 아니에요. 억울해서 나는 화였어요. 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쉰 날이 없었어요. 나를 위해 산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름도 없이 305호로 계절만 보내다가 끝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나는 한 번도 나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이제 나를 위해서 살 거예요.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평생 남수발 들던 이 손으로 처음으로 내 침대 끝을 잡았어요. 다리가 떨렸어요. 고관절이 당겼어요. 10초. 그냥 서 있기. 쓰러질 것 같았어요. 안 쓰러졌어요. 살아있네. 50년 동안 남을 위해 움직였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해 움직인 것 같았어요. 나흘째 지팡이 짚고 복도 끝까지 혼자 걸었어요. 일주일째 계단 한 칸을 올라갔어요. 내려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보름째 복도를 5번 왕복했어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대단하세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한 달째 지팡이 없이 화장실을 혼자 갔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혼자 화장실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2달째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20분씩 했어요. 아무도 시킨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했어요. 2달 반째 혼자 병원 1층 카페에 내려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창밖에 단풍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 단풍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3달째 담당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어머니, 회복 속도가 놀라워요. 그리고 자식들을 불렀어요. 직접 보여줬어요. 복도를 혼자 걸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아들이 멍하니 보더군요.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딸이 엄마 하고 입을 열자마자 나 퇴원할게라고 말했어요. 퇴원하는 날 10월이었어요. 병원 앞 벚나무에 이제 잎이 하나도 없었어요. 봄에 꽃 피던 그 나무가 이제 앙상했어요. 저는 그 나무 앞에 잠깐 섰어요. 나는 살아서 나왔다. 바람이 불었어요. 6개월 만에 맞는 바깥 공기. 눈을 감고 한참 서 있었어요. 이제 내 인생이다.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밥을 지었어요. 내 손으로. 내가 먹고 싶은 밥. 6개월 동안 남이 차려준 밥만 먹었는데 처음으로 나를 위한 밥이었어요.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돌아왔구나 싶어서요. 겨울 내내 집에서 몸을 만들었어요. 매일 스트레칭, 매일 걷기. 아무도 시킨 사람 없어요. 내가 했어요. 그리고 봄이 됐어요. 다시 봄이 왔어요. 1년 전 요양병원에 들어가던 그 봄이 다시 왔어요. 동네 노래교실에 등록했어요. 마이크를 처음 잡았을 때 손이 떨렸어요.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나왔어요. 6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 펑펑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것도 좋아했구나 싶어서요. 지금요? 화요일엔 노래교실 가요.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어요. 목요일엔 사교 댄스 배워요.
처음엔 창피했어요. 이 나이에. 지금은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올 봄에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갔어요. 일본. 남편이랑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자식들 키우느라고, 손자 봐주느라고 혼자 갔어요. 비행기 창문 밖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이걸 이제야 하네. 재산이요? 제가 직접 관리해요. 노래교실 수강비, 댄스 수강비, 여행 경비 다 제가 써요. 자식들한테요. 가끔 손자 용돈만 줘요. 내가 직접. 그게 진짜 할머니 역할이에요. 병원에 누워서 걱정 끼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즐기겠다는데 그게 뭐가 나쁜가요? 내 인생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사신 분들,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며 사신 분들,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도 며느리도 손자도 편해요. 당신이 일어서면 다 잘 돼요.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분이라면 내일 아침에 침대 끝을 잡아보세요. 10초만 서 있어 보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날이 와요. 저도 있었어요. 그날 창밖을 보세요. 계절이 바뀌고 있어요. 그 계절을 밖에서 보셔야 해요.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화장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 깔아두세요. 저는 그게 없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혼자 사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 보내드리세요. 댓글에 여러분 이야기도 써주세요.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